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우리는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회담 자체는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 거짓말 행사로 김정은이가 세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 이벤트 행사였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어 우리 국민은 13일 지방선거에 여당을 찍어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한 제도들을 바꿔야 되겠다고 느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이하 전 공직자는 관저 공간 관사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사용시에는 월 500만원 월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독일 총리는 관저를 사용하는데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직자는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를 받는데 이를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200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데 이도 폐지하고 보좌관도 1명만 두게 해야 되겠습니다. 스위스, 스웨덴은 의원 2명이 1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회관 45평을 쓰게 하고 있는데 25평을 제공하고 20평은 월세 100만원을 내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은 구미 유지비로 월 150만원을 받고 있다 하는데 이도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이하 전 공직자는 선거일 2개월 전, 선거일 후 2개월 이내는 선심성 공약 금지, 국빈 초청, 대북 이벤트 행사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선거일 2개월 전으로 하고 벽보 명함, 프랜카드 설치, 차량 확성기 방송, 전화, 인터넷 금지 등을 해서 돈 안 드는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영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입후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시의원 등을 정당 공천하고 있는데 이도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을 장악하여 여러가지 부조리가 발생되고 지방자치를 흐리게 하는 제도로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지금 2분의 1로 줄여 126명, 국회의원 총 수를 150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도 126개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절약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통폐합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사법부 수장, 지검장, 고검장, 지법원장, 고법원장 등은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뽑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장 임명을 폐지하고 사면특권도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수를 2분의 1로 축소하고 통폐합해야 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불법으로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재보궐 비용을 내야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그 책임도 없이 물러남은 그만인 것을 여기에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내어 책임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광역시장이 고령에 이모작, 삼모작, 사모작 하면서 고위공직자 갑질을 하면서 젊은 25세 여성의 성추행하는 갑질 행사를 하면서 시정에는 뜻이 없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그만 보고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제도를 바꾸면 세금도 적게 들여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금을 국민들한테 적게 그대로 드리면 국민 가정에 소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정부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선심성 매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덜 받게 하는 제도를 실례로 들어보면 9억 원 이하의 공시가 1가구 1주택을 매도시 양도세가 없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4억 주택이 있을 시 매도하여 2억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이 집 사게 할 시 증여세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75세 할아버지가 돌아갔다 해서 증여세를 받는 게 없습니다. 먼저 증여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전월세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15평 주택을 얻어 노령에 월세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먼저 증여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받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4억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억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니 먼저 증여했다고 해서 세금을 받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상속 증여세를 9억 원 공시지가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 10억의 상속 증여세를 배제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3주택자도 1주택자로 바뀌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1년에 10만원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실질적으로 가정에 세금을 돌려주는 현상으로 가정에는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우리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꿈으로써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가정에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가도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가정도 빚이 없으면 IMF가 온들 경제 위기가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려내어 과감히 바꾸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